사진 출처 한미 둘러싼 지정학적 관련 이미지 챗 GPT 생성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은 미국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복귀는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심에 위치한 한국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 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전략적 동맹으로 평가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리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함에 따라 한국은 외교 안보 경제의 세 축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북한 문제와 미, 중 패권 경쟁이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는 트럼프 2.0 시대에서 한국 외교의 중심과 재가 될 것이다. 트럼프 2.0의 외교 정책 방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는 기존 외교 정책 기조의 연속성을 강화하면서도 새로운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 백슬래시 정책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접근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재조정하는 데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동안 그는 전통적인 외교적 틀을 깨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정상회담, 일본 및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2.0 시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둘러싼 협상 압박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네이토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되 경제적 기여를 중심으로 한비용 부담 공유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 중 경쟁 구도를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 안보와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미, 중 갈등의 핵심 전선에 서게 될 것이며 미국의 대중 압박에 협력하도록 강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2.0 시대의 외교 정책은 기존 동맹국들에게 자율적 선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를 축소하거나 재조정하려는 실리적 접근이 특징적이다. 이는 한국이 대미 관계에서 더욱 신중한 전략적 대응을 요구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사진 출처 미중 통상 관련 이미지 챗 GPT 생성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 중국 경쟁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 중 패권 경쟁이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의 안정과 질서가 글로벌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는 이러한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 중 패권 경쟁의 심화와 한국의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경제적, 안보적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며 그의 재집권은 중국 견제 전략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는 한국에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미국은 반도체 AI, 5G 기술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도록 한국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나 첨단 기술의 중국 수출 제한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협력할 경우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사드, 타드,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사례는 이러한 갈등이 전형적인 예로 꼽힌다. 트럼프 2.0 시대의 한국은 다시 한번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세계관 동맹과 경쟁의 양극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기존 세계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새로운 양극화된 세계관을 주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관점에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진영으로 나뉘는 구도를 띠게 된다. 트럼프의 비전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인도와 함께 핵심 축을 형성하며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한국에게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역할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중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큰 도전과 죄를 안긴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 균형 외교와 자율성. 이러한 양극화된 세계관 속에서 한국은 두 가지 주요 전략적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외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2.0 시대의 도래는 한국의 균형 외교와 외교적 자율성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자리 잡으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지역 안정을 고려한 다층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지정학적 중요성의 재부각.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전략적 관점에서 강조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이자 미, 중 패권 경쟁의 핵심 무대이며 북한 문제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트럼프 2.0 시대에도 한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며 이는 외교적 자율성과 협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관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발돋움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